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김교성 교수입니다. C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르치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과목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쉘은 사용자가 컴퓨터한테 어떤 일을 지시시킬 때 명령어들을 사용하는데, 이런 명령어들을 해석해서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리눅스 운영체계의 커널에 해당되는 함수를 부르든지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든지 해주는 환경을 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흔히 많이 쓰는 것이 bash, c shell, k shell, t shell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처음에 나온 것이 이 쉘인데, 보통 그것보다는 좀 더 기능이 향상된 다른 쉘들을 주로 사용하게 되죠. 보통 터미널을 하나 띄우게 되면은 쉘 환경이 생겨나게 되고요. 이때 입력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 걸 이제 프롬프트라고 그러죠. 어떤 명령의 입력을 기다리는 상태가 되고요. 그 명령을 키보드로 타이핑해서 집어넣게 되면은 그 명령들을 실행시키게 됩니다. 필요한 여러 가지 작업이 있다 그러면 그걸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령들을 실행시켜주고, 일부 명령은 쉘 환경 내부에 이미 구현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일부 명령은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수행이 다 끝나면 다시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프롬프트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터미널을 하나 열어서 거기서 명령을 차례차례 쳐놓는 방법도 있지만은, 전체 해야 될 일을 하나의 텍스트 파일로 명령어들을 쳐서 쉘 스크립트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간단히 명령을 실행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반복문이나 조건문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결국은 어떤 커다란 작업, 오래 걸리는 작업들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차례차례 수행시키고 그 수행 결과에 따라 조건적으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수행시키든지 혹은 반복 수행시키든지 하는 것들을 마치 프로그램 짜듯이 해주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걸 쉘 스크립트라고 부르죠. 여기 안에 간단한 명령 형태가 나와 있죠. 우리가 이미 써봤던 명령입니다. 그리고 명령 두 개를 한 라인에 같이 표시할 때는 이와 같이 세미콜론을 사용한다는 거 앞에서 이미 다 얘기했었죠. 쉘 환경에서는 와이드 캐릭터를 많이 사용하죠. 대표적인 것이 asterisk입니다. 그래서 asterisk.htm 이렇게 넣으면 이 asterisk에 해당되는 것에 어떤 글자가 0개 또는 5개와도 상관없죠. 물음표가 또 와이드 캐릭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자가 하나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물음표 이렇게 나오면은 이메일 1 같은 게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메일 같은 건 안 되죠. 즉, 이 물음표는 최소한 하나, 단 하나가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뒤에 아무것도 안 와서 얘는 매치가 안 되고요. 여기 이 경우 이메일 A1의 경우에는 이제 두 글자가 왔기 때문에 매치가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대괄호죠. 스퀘어드 브래킷을 사용을 해서 이 안에 이제 여러 개의 글자를 집어넣으면 이 중에 하나만 매치돼도 매치되는 걸로 되죠. 그래서 소문자 JMF나 대문자 JMF 둘 다 가능하게 되죠. 이렇게 대괄호 안에다가 이제 하이픈을 사용하게 되면은 범위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A부터 N까지 대문자 알파벳을 의미하고요. 이 경우는 소문자 A부터 Z, 이 경우는 대소문자를 모두 포함하게 되고요. 이 경우는 모든 숫자 한 자리죠. 모든 숫자 한 자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쉘 환경에서 어떤 명령이 수행될 때는 그 명령의 경우 대부분 쉘 환경에 구현되어 있거나 혹은 어떤 다른 응용 프로그램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외부로부터 입력이 들어오고 또 결과가 출력으로 나갈 수 있는데, 여러 개의 스트림이 동시에 들어오고 동시에 나갈 수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표준 입력 또는 표준 출력으로 이렇게 정해 놓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표준 입력은 키보드 입력이 되겠고요. 표준 출력은 화면, 즉 스크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표준 입력을 다른 파일에서부터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는 표준 출력을 다른 파일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미 해봤었죠. cat 명령을 사용해서 키보드로 입력한 것을 파일로 저장하는 것을 해봤었습니다. 또한 cat 명령을 사용해서 파일에 있는 내용을 입력으로 받아들여서 화면에 출력하는 방법도 해봤었죠. 이 밖에 다른 명령의 표준 출력이 지금 현재 명령의 표준 입력으로 들어가서 이 현재 입력의 표준 출력이 다시 다른 명령의 표준 입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예제가 있네요. 여기는 cat이라는 명령이죠. cat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phone이라는 파일을 읽었습니다. 이건 스탠다드 인풋으로 읽은 건 아니고요. 이 명령에서 다른 phone이라는 파일을 읽어드려가지고 그 결과를 스탠다드 아웃풋으로 내보내는데, 그 방향을 다른 파일로 향하도록 해준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꺽쇠가 스탠다드 아웃풋을 원래는 스크린으로 나와야 되는데 phone.png
.dk라는 다른 파일로 저장하도록 해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제죠. 두 번째 예제는 이 tr이라는 것이 이 명령, 이 실행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인풋으로부터 파일을 읽어드립니다. 스탠다드 인풋은 원래는 키보드였는데 이와 같은 꺽쇠를 이용을 해서 파일이 스탠다드 인풋이 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즉 폰이라는 파일을 스탠다드 인풋으로 만들어서 이 tr이라는 명령에다가 들어가게 만들어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꺽쇠가 반대 방향으로 돼 있죠. 이거는 원래는 스탠다드 아웃풋이 스크린인데 스크린의 방향을 바꿔서 u폰이라고 하는 다른 파일로 그 결과가 저장되도록 여기 있는 이 꺽쇠가 방향을 바꿔주게 된 것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소문자 A부터 Z를 대문자 A부터 Z로 바꿔라 하는 어떤 지시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지시는 표준 입력, 표준 출력과는 상관없는 별도의 지시가 되겠죠.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tr이라는 명령이 있다 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키보드 입력을 받아들여서 화면에다 뿌려주게 됩니다. 키보드 입력이 스탠다드 인풋, 화면이 스탠다드 아웃풋이 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작다라는 이 꺽쇠를 사용을 해서 키보드 대신에 폰이라고 하는 다른 파일 입력을 스탠다드 인풋으로 받도록 해준 것이고요. 여기 있는 크다라는 이 꺽쇠를 사용을 해가지고 u폰이라는 파일을 스탠다드 아웃풋으로 만들어준 거죠. 스크린 대신에. 자, 지금까지 작다, 크다라는 두 가지 기호를 사용을 해서 이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의 방향을 바꿔주는 리디렉션이라고 합니다. 방향을 바꿔주는 작업을 살펴봤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다양한 형태를 보죠. 여기 크다, 작다는 각각 스탠다드 아웃풋하고 스탠다드 인풋의 방향을 바꿔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크다라는 요 꺽쇠를 두 개 겹쳐서 사용할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어펜드의 의미를 갖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명령 뒤에 이와 같이 크다 라는 기호를 하나를 썼을 경우에는 기존에 이 파일이 있을 때 이 파일을 덮어쓰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크다를 두 개 겹쳐서 쓰게 되면 기존에 이 파일이 존재했다고 했을 때 거기 뒤에 붙여서 씁니다. 그게 바로 append죠. append의 의미 알겠습니까? 즉 하나를 쓸 때는 덮어쓰기를 하고 두 개를 쓰면 append가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pipe라는 게 있죠. pipe는 명령 두 개를 이렇게 동시에 수행시켜 놓고 첫 번째 명령의 스탠다드 아웃풋을 두 번째 명령의 스탠다드 인풋에다 이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수행이 되면서 앞에 있는 프로그램의 결과가 두 번째 프로그램의 입력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것이 여기 크다와 앰퍼샌드를 겹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명령에서 출력이 나오는데 출력이 스탠다드 아웃 말고 스탠다드 에러라는 게 하나 더 다른 통로로 통해서 나옵니다. 그때 요 앰퍼센트를 붙여주면은 스탠다드 아웃하고 에러를 둘 다 이 파일에 저장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주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예제 5개가 나와 있네요. 여러분 man이라는 명령 기억납니까? man find 하면은 find라는 명령을 사용하는 방법이 화면에 출력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와 같이 크다라는 리디렉션 기호를 사용을 해서 화면이 아닌 템프라는 파일에 저장되도록 한 것이죠. 그러면 화면엔 아무것도 안 나타나게 되고요. 나중에 이 템프라는 파일을 gvim 같은 에디터를 통해서 열어보게 되면은 man 했을 때 화면에 나왔던 것이 파일로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것은 PR이라는 프로그램하고 AP라는 프로그램 두 개를 동시에 실행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PR은 프로그라는 확장자를 가진 모든 파일을 전부 읽어다가 처리를 해서 스탠다드 아웃풋으로 내보내면 그것을 AP라는 프로그램이 스탠다드 인풋으로 받아들여서 라인 프린터에 보내게 됩니다. 좀 정리를 하고요. 세 번째 프로그램은 3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들어가네요. LS하고 grep하고 AP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ls-l 하면은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의 내용을 상세하게 보여주죠. 그 중에 gmf라는 것을 grep이라는 명령이 찾습니다. 여기 보면 파이프를 사용했기 때문에 ls의 출력, 스탠다드 아웃풋이 grep이라는 명령의 스탠다드 인풋으로 전달됨을 알 수 있죠. 즉 상세한 디렉토리의 파일 내역들을 보고 그 안에 gmf라는 이건 아마도 파일의 오우너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파일 중에 gmf가 가지고 있는 파일들이 뭔가를 솎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골라낸 다음에 그거를 LP, 즉 라인 프린터로 보내주게 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3개 프로그램이 동시에 수행되면서 스탠다드 아웃풋이 스탠다드 인풋으로, 스탠다드 아웃풋이 스탠다드 인풋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형태를 유지하죠. 자, 다음 명령은 cat 명령입니다. 그래서 notes
.jan이라는 이 파일, 아마 1월 달에 작업했던 내용들을 적어놨던 그런 파일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research라는 거대 파일에 append 시키고 있죠. 즉 말하면 research라는 파일은 아마 1년치 내용을 모두 다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그때 1월 달에 해놓은 내용을 뒤에다가 더 붙여놓겠다 하는 것이 이와같이 크다라는 기호를 2개 겹쳐놓은 그런 redirection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sort죠. sort는 standard input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standard output으로 내보내는데 이 경우에는 source라는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des라는 파일에다가 저장하겠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키보드가 아니라 이 source라는 파일이 standard input으로 redirect 됐고요. 역시 화면이 아니라 des라는 이 파일이 standard output으로 redirect 됐기 때문이죠. 자, 다음은 background running입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은 파이프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은 background running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grab이라는 명령은 파일들에서 어떤 특정 패턴을 찾아내는 명령이라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파일 규모가 크다 했을 경우에 얘네들이 상당히 많고 크기가 크다 했을 경우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경우에 뒤에 이렇게 %를 붙여놓게 되면은 이 grab이라는 명령이 모든 처리를 다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즉시 이와 같은 프롬프트가 떨어져서 다음 명령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는 background running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현재 이 grab이라는 명령을 background에서 실행해라. 그리고 나는 다음 명령을 새롭게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줘라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것 역시 trob인데요. 이거는 어떤 큰 파일을 포매팅해서 그거를 이제 라인 프린터로 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이거를 background에다 집어넣고 자기는 다음에 또 다른 명령을 집어넣을 수 있는 상태로 되돌아가고 싶다 했을 경우에 이와 같이 %를 붙여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이 background running 방법으로 실행시켰다고 하더라도 로그아웃을 하게 되면은 이 background 잡이 전부 죽게 됩니다. 근데 이 background 잡을 로그아웃 했을 경우에도 죽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이 노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집에 가면서 내 파일 시스템 전체에서 혹시 lost underscore file이라는 그런 파일이 있는지 다 뒤져보겠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확인하겠다 할 경우에 이와 같이 find 명령을 사용을 하되 앞에다가 nohop을 붙여주게 되면은 로그아웃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죽지 않고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와서 이 파일을 열어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이 밖에 백그라운드로 들어간 잡을 다시 컨트롤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현재 어떤 잡들이 실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위해서 jobs, stop, foreground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jobs 경우에는 현재 백그라운드로 들어가는 잡들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고요. stop은 백그라운드로 들어가고 있는 잡을 잠시 멈추는 거고요. foreground는 백그라운드 잡을 다시 foreground, 즉 마치 내가 그 명령을 실행시키고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상태처럼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잡을 컨트롤 C로 죽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잡의 결과를 화면에서 확인할 수도 있게 되죠. 백그라운드 잡을 죽이려면 kill 명령을 이와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shell 환경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명령을 읽어서 커널에 있는 기능이나 혹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자기가 편한 대로 바꾸어 줄 수가 있죠. 근데 매번 shell 환경에 들어갈 때마다 그 환경을 다 만들어주기 너무 귀찮으니까 그거를 이와 같이 스타트업 파일에다 집어넣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쉘마다 스타트업 파일이 다 다르고요. 이 경우에는 bash라는 쉘을 사용했을 때 스타트업 파일을 이렇게 지정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여러 가지 변수를 지정하거나 다른 스타트업 파일을 실행시키거나 이렇게 해줌으로써 매번 들어갈 때마다 똑같은 환경이 자동으로 수행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금 이 수업에 필요한 환경이 이미 스타트업 파일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수정하지 말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매뉴얼을 참조해서 수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스타트업 파일에서 지정할 수 있는 변수들이나 명령어를 리네임하는 그런 기능들이 여기 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예제들이 나와 있고요. 우리들이 쉽게 응용할 수 있는 게 이 alias 명령입니다. rm이라는 명령은 상당히 위험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파일을 지우는 명령이고 그것이 휴지통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구 삭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rm이라고 쳤을 때 그것을 rm처럼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rm에다가 -i 옵션을 준 것처럼 실행시키게 하려면 이와 같이 alias 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rm이라고 쳤을 때 rm하고 뒤에 파일 네임이 와야죠.
파일 네임을 쳤을 때 실제로는 rm-i 파일 네임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정말 그 파일을 지울 것인지 되물어보는 그런 옵션입니다. 이 -i가. 그래서 매번 파일을 지울 때 되물어보도록 이렇게 안전장치를 한 겹 씌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명령어들이 좀 길어졌을 때 이와 같이 줄여서 쓰는 경우에도 alias가 쓰이죠. 이렇게 alias로 어떤 명령어를 축약해서 정의했다 했을 때 그것을 다시 해제시킬 때는 unalias 명령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챕터를 모두 마쳤네요. 패턴을 서치하는 기능, grep 명령 기억나죠? 3가지 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regular expression을 사용을 해가지고 패턴은 다양하게 지정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tar라는 명령 기억납니까? 디렉토리 형태로 계층적으로 저장된 파일 시스템을 하나의 파일로 패키징 할 때 쓰이고요. 그걸 다시 압축하는 것, gzip, 건zip 기억나십니까? 그런 명령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드 카운트 하는 것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비교하는 거, diff라는 명령이었었죠. 그 다음에 옥탈 디스플레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들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디터를 배웠죠. 원래는 vi라는 에디터인데 그것이 향상돼서 VIM이 됐고요. 그걸 그래픽 버전으로 바꾼 것이 GVIM이다. 이렇게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튜토리얼을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됐던 거죠. 다양한 형태의 명령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쉘에서 사용하는 와일드카드가 어떤 것인지 봤고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표준 입출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작다, 크다, 또는 이런 것들 겹쳐 쓰기도 하였고요. 파이프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시키고 전 프로그램의 스탠다드 아웃풋을 다음 프로그램의 스탠다드 인풋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형태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쉘 환경 조성하는 거, 그 다음에 변수 이런 것들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프리리미너리 챕터 2죠.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